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의 남기호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메인 게스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께서 오늘은 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오랜만에 같이 진행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둘 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다행입니다.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 가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일단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이 지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즘에는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냥 건물주 그렇죠. 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죠. 지주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 뭐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땅 주인 이런 말인데. 사실 태백산맥 같은 소설을 읽어보면 사실 그게 거의 모든 문제 핵심으로 나오잖아요. 지주, 소장농의 관계가 어떤 그런 사회 다이내믹의 거의 뭐 핵심적인 아젠다였는데 그게 뭐 불과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는 게 60년 전, 70년 전이니까. 그렇죠. 1940년대 후반이니까. 그리고 6.25 이후까지가 배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상 지주의 나라인데 표현이 좀 달라진 거죠. 우리 부소장님 얘기했을 때 건물주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건물주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지주와 소장농의 대립관계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세입자, 건물 세입자,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 또 이제 주택 그 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또 전월세 세입자의 관계. 이런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지금 대립축이고. 이 이슈를 특별히 이번에 다루게 된 뭐 계기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2019년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하고 통계청이 이 토지 소유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네. 아주 잘 발표를 했어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사실 매년 하지 않나요? 매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하는 거로 바꿨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야 매년 하는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했었고 이명박 정부는 5년에 한 번으로 하는 거로 했고 안 밝히고 싶지 않았군요. 토지 소유 구조를.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 통계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했고 그때도 매년 하는 거로 했었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 발표했고 2007년도에 또 발표했고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이제부터 5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한 번도 발표를 안 했어.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 또 발표하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매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19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안 냈네. 보도 자료를 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안 냈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실이 돼 버렸어. 기사가 한 줄도 안 났어요. 보통 매년 이 보도 자료가 나오면 뭐 대한민국의 개인의 뭐 1%가 몇 그렇죠. 프로의 땅을 가지고 있다, 10%가 몇 프로의 땅을 가지고 있다. 되게 익숙해요, 그 레토릭. 항상 11월 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토지 소유가 어떻게 됐는지 연구를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도 안 나오고 학자들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보도자를 안 냈다고 기사가 안 나오는 거는 우리 그 경제부 기자들이 일을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특히 부동산 관련 기자들은 이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 들어가서 저기 보면 이런 자료가 나왔네. 아니면은 보도하기 싫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보고 보도하기 싫은 거지. 이거는 보도하지 말아야겠다. 뭐 기자 일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직업윤리라고 할까? 아니면 성실성이라고 할까? 치열함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현저히 좀 약화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 자료가 없으면
기사를 못 쓰는 취재가 사실상 없어진 거죠. 뭐 그렇게 많이 지금 그런 식으로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쓴다 이러면은 소유 통계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자료 자기네들이 다운받았던 자료만 보고 쓰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됐지 하고 다시 코시스에 들어가서 그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오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도 자료들만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계속 쓰니까 보도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통계청이 공개한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특히 이 저널리즘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한 단면인 그렇죠. 것 같네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나왔는데 아무도 지금 처음 지금 우리가 분석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핫한 따뜻한 예.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주의 나라,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사실 이게 좀 생소한 게 이거 뭐 40년대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땅 주인이 많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나라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할 만한가? 한번 우리 남기욱 소장님께서 풀어봐 주실까요? 예, 통계를 정확하게 돌려보니까 예전에는 진위계수, 그러니까 소유 통계의 불평등도를 진위계수로 이제 측정하는데 예전에는 뭐 자료 가지고 추정을 했어요, 추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0.7이다, 어떤 사람은 0.8이다, 어떤 사람은 0.6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번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0.809가 됐어요. 0.809. 2018년도. 진위계수라는 게 소유의 불평등도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거는 그냥 뭐 완전 불평등. 0이면 완전 평등. 근데 0.809예요. 1에 굉장히 근접하네요. 예. 근데 과거에 40년대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지 개혁이라는 땅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였으니까 농지 개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0.809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8이 넘었을 것 같아. 그거를 농지 개혁을 통해서 0.3으로 만들거든요. 0.3에 가깝게. 대한민국에서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룬 진위계수의 수치 정도가 0.3이었다. 예, 외국 학자가 이거를 밝혔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데이닝거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2003년도에 내놓은 연구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토지 진위계수가 0.3에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진위계수,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평등할수록 경제 성장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기 상태,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초기 상태에서 토지 소유가 평등하면 다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기반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장사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사업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뭐 또 자식 농사 교육할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기 토지가 있다는 땅이 거는. 있으니까. 여기 사실 그게 아직도 좀 먹히는 얘기가 먹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희 옆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이 건물 근처에 식당. 뭐 잘 되는 식당이에요. 잘 되는 식당인데 뭐 그렇게 막 대단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에요. 뭐 수정 식당. 수정은 빼고 근데 잘 살아있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주였어요. 건물주가 직접 거기서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뭐 어떤 쫓겨날 위험도 없고 그렇죠. 자유롭죠. 예. 근데 다른 데 밑에 좀 더 이렇게 그 메인 스트리트 쪽 가보면은 맨날 바뀌거든요. 그쪽.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도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토지 소유가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경제 성장을 많이 했고 토지 소유가 불평등한 나라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1960년도에 진위계수가 뭐 0.8이 넘어요. 이런 나라는 경제 성장을 잘 못했다. 이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면 가로축은 1960년 기준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진위계수. 거죠. 진위계수를. 그래서 0.9의 왼쪽으로 갈수록 불평등하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등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3이니까 굉장히 평등한 축에 속하는 그렇죠. 거예요. 1960년 당시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을 빠르게 잘 이룬 나라들이 다 그렇죠. 이쪽에 위치해 일본도 있네요.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 추근진 경제 성장률 예, 평균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 성장률 평균을 둔 건데,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의 불평등이 약할수록 토지가 평등하게 토지를 소유될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게 상관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그 토지 소유가 엄청나게 불평등한 지주의 나라로 다시 돌변했다. 1960년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케냐, 엘살바도르, 브라질 정도의 그 수준으로 간 지금 거네요.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만 봐도. 그러니까 과거에 진위 계수는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산을. 지금 실질 숫자라고 봐야겠네요. 0.809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주의 나라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40년대 말에 보면은 농지 개혁을 단행한 걸 보면 1950년 초에 이제 단행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더 이상 이걸 농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정부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더 아래에서 더 많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뭐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상위 10%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 뭐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나왔나요? 뭐 이번에는 그 간단한 거를 계산해보면 상위 1%가 뭐 53.6%의 땅을 가지고 있다. 상위 10%가 96.5%의 땅을 가지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요거는 과거하고 똑같은 뭐 이런 건데요. 올해는 세대별로 개인도 있지만 세대별로 땅은 사실 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제가 뭐 세대주니까 제 앞으로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통계 자료는 100분위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10분위도 보여주고 있고 100분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토지를 소유한 세대는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총 세대가 2,200만 세대예요. 그 중에 1,300만 세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7%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대가. 사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집을 일단 갖고 있으면 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땅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 소유자다 그러면은 땅 소유자로 포함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1,300만 세대는 집을 소유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게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40%는 그러니까 38점 정확히는 38.7%인데. 되게 슬프다. 5분위는 겨우 이제 0.9%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이제 민유지에서. 그리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6분위, 7분위, 8분위는 8.0% 가지고 있습니다. 9분위는 14.7% 가지고 있습니다. 10분위는 뭐냐면 그 1,300만 세대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세대가 10분위니까 이제 뭐 한 2,200만 세대로 따지면 220만 세대가 68.7%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9분위는 14.7인데 10분위에서 갑자기 튀죠.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리고 땅을 뭐 그 사람들도 땅도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분위가 뭐 얼추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분위가 1주택 소유자일 것 같고 10분위가 이제 2주택자 이상. 맞아요. 그리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뭐 그냥 나대지도 가지고 있고 개발 예정지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겠죠. 6, 7분위는 보면 이제 뭐 빌라 뭐 이런 정도. 9분위는 아마 서울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9분위가 서울 아파트. 거의 그럴 것 같네요. 얼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이게 가액 비중이니까. 1주택 서울에.
그러네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5분위 6분위에 속할 것 같네. 수원이니까. 수원이라. 네. 네.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이 여기 지금 1, 2, 3, 4분위에 속합니다. 저는 한 평도 없습니다. 강변 대표님도 1, 2, 3, 4분위에 저도 1, 2, 3, 4분위에 있는데 이번에 집 하나 삽니다 저희. 아 사요? 그럼 5분위에 속하나요? 군산에서 사기 때문에 아마 5나 6으로 네. 진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0분위에서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유 비중이 확 높아져요. 그러네요. 예, 9분위에 4.7배로 높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단순히 집 소유, 토지 소유뿐만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네, 뭐 이렇게 네.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그렇죠. 좀 뜯어보면 그렇죠. 예. 예. 야,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사람이 거의 70%를 가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이에요. 이제 법인을 보면 뭐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주로 이제 주식회사가 많이 회사가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겠죠. 법인 토지는 보면은 자 1분위는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고. 1분위가 말하자면은 뭐 그 우리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가 소속돼 있는 하나누리 같은 데죠. 하나누리도 법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단법인. 네, 그러니까 네. 땅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정말 천천히 증가해요. 이렇게 완만하게 네네네. 증가해요. 9분위까지. 9분위가 5% 이하. 예, 4.9%까지 증가하다가 10분위에서 갑자기 89.2%.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죠. 10분위 네. 말하는 재벌들이 포함된 예. 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여기 다 들어있겠죠. 운수 회사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운수 회사 땅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비싼 땅을. 예. 옛날에는 아주 도시 외곽이었었는데 지금은 도시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고. 맞아요. 사실 재벌들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는 또 공개도 되잖아요. 근데 네. 주식회사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회사들 그런데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많을 훨씬 거예요. 많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운수회사 같은 데도 공개된 주식회사들이 아니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똥을 얼마나 주식회사 가지고 있는지. 중에 공개를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공개는 자유예요? 공개는 이제 큰 회사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의무가 예를 들어서 아니군요. 이랜드는 공개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공개라는 거는 일반인이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렇죠. 코스피에 상장돼 있냐 안 돼 있냐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건데 음. 이제 이랜드 같은 회사는 코스피 상장 그렇게 안 커도 했어요? 상장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공개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하긴 그러네. 감사는 제 기억에 70억이었나? 매출 70억이었는지 자산 70억이었는지 하여튼 70억 기준 그 어느 정도 돈 기준으로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감사를 받더라도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회사가 얼마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회사들도 뭐 엄청나게 여기 들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세대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에서 확 증가하긴 하지만 4.7배인데 법인은 18.2배예요. 9분위하고 10분위의 그 격차가. 그러니까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 예, 그렇게 소수의 기업이 엄청난 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1% 자료도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예전에 항상 나온 자료라서 그냥 해봤습니다. 이거는 상위 1%가 53.6%를 갖고 있다. 예, 면적으로 면적. 가액으로는 33.8%. 50만 명이에요. 상위 50만 명. 네. 상위 10%는 500만 명. 예. 96.5%, 가액으로는 79.1%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96.5%는 정말 언제 봐도 적응이 안 가는 숫자. 예. 이게 그러니까 지주의 나라죠. 상위 10%만 거의 100%를 갖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으로 완전히 개인으로 따는데 모든 5천만 명이 전부 땅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생각하면 네. 세대별로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세대별로 계산하는 게 현실을 잘 반영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도 10분위에서는 갑자기 확 엄청나게. 높아진다라고.